ANSYS 19.2 버전 디자인 엑스플로러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새로운 기능들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엑스플로러부터 보겠습니다. ANSYS 워크벤치에 롬 빌더라고 하는 시스템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우선 롬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인데 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 세미나 자료에 올해 진행된 CA 컨퍼런스 발표 자료 중에서 안영규 과장님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롬에 대한 개념과 활용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좀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롬 빌더는 연계되어지는 것은 이제 플론트 시스템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플론트에서 사용하는 방법들, 설정하는 과정들을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헬프에서 워크벤치의 디자인 엑스플로러 유저 가이드에 롬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는 예제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 히어를 누르게 되면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ANSYS 워크벤치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플런트 시스템에서 설정을 하고 나면 이제 경계 조건이나 그 다음에 입출력 변수들, 그 다음에 롬에 대한 설정까지 완료하게 되면 왼쪽 툴박스에서 롬 빌더를 찾아서 파라미터 셋에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플런트에서 설정하는 과정들을 좀 보게 되면은요, 분석하고자 하는 모델에 대한 그 경계 조건들을 모두 다 설정하신 후에 그 다음에 각각의 그 경계 조건들에 대한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들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 쪽에 가면은 여기 reused 어떤 모델이라고 하는 항목이 활성화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그 모델에서 아직 메뉴로 구성되어져 있지는 않고요. 헬프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플론트 콘솔 창에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해당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기능을 활성화하고서 설정 창에서 보게 되면은요, 플런트 경계 조건에서 설정되어져 있는 항목들이 이제 표시가 되어지는데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객체들을 이제 롬 안에 추가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선택해서 추가해 놓고 이 데이터들을 이제 롬에다 만들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필요하신 것만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부 다 롬에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사항은 롬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사용자가 중간에 특정 데이터를 중간에 이제 새로 그 구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심 있는 영역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다 롬에 추가해 놓고 설정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플론트에 대한 설정을 모두 다 마쳤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플론트에서 설정되어진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들은 이제 파라미터 셋 바에 모두 다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롬 빌더를 추가하신 후에 일단 롬 빌더에서 처음에 하는 과정은 실험 계획법을 진행합니다. 실험 계획법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어지는 상황은 아마 공간 충진법으로 해서 36개 샘플링이 진행되는 걸로 설정이 아마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인풋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그 값의 범위를 둘 것인지 사용자가 입력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inlet velocity는 얼마만큼, 최소 최대값이 얼마만큼 그 변화량을 가질 것인지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인풋 파라미터들이
최대 최소 범위 내에서 이제 랜덤하게 그 조합 관계를 갖춰서 이런 디자인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각각의 디자인 포인트 한 케이스마다 계산이 완료돼서 아웃풋 템퍼처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결과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이제 계산해 놓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롬 빌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롬 빌더에서는 이제 그 NCS 워크벤치가 가지고 있는 근사 최적화 기법의 그 근사 모델 중에서 제네틱 애그리게이션 리스폰스 서피스 모델을 사용해서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들 간에 대한 근사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근사 모델을 참조해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입력 변수의 값일 때 출력 값이나 아니면 그 도메인에서의 결과 값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것을 이제 결과로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근사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사 모델 만들 때 그 일단 적합도가 얼마나 잘 오류 없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도 지원이 되고, 추가적으로 근사 모델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롬 파일을 롬 데이터를 이제 별도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뷰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앞서서 플런트에서 설정해 놓은 입력 변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 변수는 지금 여기서는 아니고요. 그 베리어블들이나 아니면 존에 대한 설정들을 해놨었죠. 그래서 이 입력 변수들을 어떻게 변경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즉각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이제 솔리드 전체 모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템퍼러처 결과를 이제 출력해서 보실 수도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험 계획법으로 계산되어져 있는 데이터 범위 내에서 입력 변수 값들을 바꿔가면은 그거에 따른 응답들을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 근사 모델에 대한 리졸트 뷰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롬 빌더에서 이 데이터를 이제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NCS에 있는 트윈 빌더와 같은 시스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FMU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ROM 파일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윈 빌더에서 그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데이터 안에 있는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들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서 조금 더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큰 범주, 다시 말하면 뭐 예를 들자면 플런트가 있고 플런트와 전자기장 소프트웨어나 또는 다른 액추에이터 유닛들하고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그 시스템에 대한 응답성을 예측하기 위한 그런 이제 분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롬 파일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위상 최적화 솔버가 리눅스 운영체제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도 이제 위상 최적화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은 위상 최적화를 했을 경우에 보통은 이제 그 그러니까 최적화된 이제 위상을 뽑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최근에는 이제 그 3D 프린팅 적층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부 형상은 그대로 있되 내부 형상에 강성이 없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격자 패턴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부의 빈 공간에
격자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도 위상 최적화 솔버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주어진 경계 조건에 따라서 그 격자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격자라는 것이 이제 유한 요소 메쉬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이 특정한 패턴인 거죠. 이 패턴의 굵기가 가늘거나 굵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외부 하중에 따라서 적합하게 계산되어져서 결과로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적층 시뮬레이션에서 형상이 이제 바닥에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구조인데 그러한 형상을 이제 3D 프린팅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지지되어지는 형상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위쪽에 상판이 만들어지려면 그 상판을 지지할 수 있는 이제 외벽이 필요한데 그 외벽을 남겨두자니 너무 이제 체적이 많고 그래서 그런 외벽을 줄이면서 이 위쪽의 상판에 대한 것을 3D 적층, 그러니까 3차원 적층하는 형태로 가져가려면 지지될 수 있는 어떤 그 보강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오버행 각도를 45도로 설정해 두었는데 그래서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경사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위쪽이 경사져서 이 가운데 기둥이 있고 경사진 부분에 살이 생성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위에 상판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이러한 형상을 이제 도출해내는 것에도 이제 위상 최적화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 자체적인 그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 말고 적층 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애디티브 슈트 라이선스가 같이 필요하다라는 게 요구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상 최적화 솔버에서 그 경계 조건들을 이제 최대한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이 소개가 되는데요. 정적 구조 해석, Static Structural System에서 관성 하중과 그 다음에 열 하중, 여기 Summer Condition이죠, 열 하중. 그 다음에 이제 모달 해석은 Pre-Stress 모달 해석을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 조건들이 많이 포함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위성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의 그 어널리시스 세팅 항목에 가서 보게 되면은 매뉴팩처링 컨스트레인트하고 그 다음에 미니멈 멤버 사이즈에 대한 이 컨스트레인트로 설정되어져 있는 어떤 경계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아래쪽에 그 경계 조건으로 추가가 되어져 있을 부분들인데 위상 위상 최적화를 할 경우에 이 매뉴팩처링 컨스트레인트나 아니면 미니멈 멤버 사이즈에 대한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포함해서 형상을 도출할 건지 아니면 그걸 배제하고 형상을 도출할 것인지 이러한 기능을 좀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어널리시스 세팅에서 메뉴가 좀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서머 시스템에서 설정되어져 있는 열 해석 경계 조건에 대한 것을 참고해서 열의 확산에 대한 최적의 형상을 도출하는 그런 위상 최적화 해석도 진행할 수 있게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아직 베타 옵션을 활성화해야 표시되어지는 기능이 되겠고요. 베타 옵션 메뉴에서도 베타 옵션 항목 중에 여기 Topology Optimization of Standalone Steady State Summer System이라고 하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져 있어야 이러한 과정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베타 옵션은 이제 최적화된 위상 결과를 이제 뽑아놓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재검증하기 위해서 형상을 이제 그 캐드 형상으로 뽑아내야 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 폴리곤 형태로 이렇게 테트라 형태로 이제 메쉬가 나와지다 보니까 표면이 좀 우들두들합니다. 그래서 메쉬를 파인하게 넣고서 진행을 해도 하면서 이제 형상이 매끄럽게 나오는 걸 좀 유도해 놓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거칠거칠한 형상이 이제 결과로 나오게 되면 스페이스 클램에 있는 이제 파셋 기능이나 스무싱 관련된 기능을 가지고서 형상을 매끄럽게 다듬어 놓고 그걸 이제 검증 시뮬레이션에 이제 사용하는
단계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도 조금 더 단순화시켜 줄 수 있도록 그 리절트 파일로 형상을 내보낼 경우에 스무싱을 최대한 좀 처리를 하고 내보내주는 기능이 베타 옵션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